안녕하세요. 대치동 플레온 영어학원의 조원장입니다. 일단 오늘 대면으로 만나 뵙지는 못하지만 일단 온라인 상으로 요번 2022학년도 이제 현재 지금 고2 학생들의 이제 예비 고3 수능 영어 수업 커리큘럼에 대해서 일단은 소개해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 학원의 이제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이렇게 다 이제 지인분들 소개로 이제 오시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저에 대해서 조금들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강남권의 수능 영어 수업을 20년 정도 해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수업의 가장 주력 파트이기도 해요. 가장 주력 파트이기도 하고 가장 제 스스로가 재밌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수능 영어에 대해서는 일단은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일단은 조금 최대 단기간 안에 일단 수능 영어 1등급을 확실하게 이제 만들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저희 어떤 노하우하고 제 티칭 스킬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다 하여서 일단 요번에 어떻게 수업할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요번 수업은요, 반 구성을 조금 이렇게 차별화하고자 합니다. 일단 기존에는 고3 정규반으로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요번에는 일단 반을 크게 세 개 반으로 좀 반을 구별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사실 그 세 개의 반은 학생들의 뭐 어떤 차별이다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조금 더 이제 그 지향하는 바가 어떤 목표가 다른 학생들에게 조금은 효율적으로 수업이 되도록 이제 그렇게 디자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반은 최상위 반을 제가 모집하려고 해요. 이제 최상위 반은 이제 이과가 강세인 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과생 중에 의치, 한수, 약대 준비하는 학생들 그리고 이제 문과 중에서도 스카이를 이번에 현역으로 이제 준비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스카이 최상위 반을 만들 건데 이 최상위 반은 아무래도 이제 레벨 테스트가 조금은 까다롭게 진행이 될 거고 이제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통과가 됐을 때 이제 이 반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최상위 반이라고 해서 뭐 막 차별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시간이 많이 없는 아이들인 거죠. 영어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10분 감안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1년에 수능을 이제 준비를 하겠지만 특히 이렇게 최상위 학생들은 보면은 요번 다가오는 겨울방학 이제 다가올 겨울방학에 이제 2달의 공부가 거의 수능 영어를 거의 결정하고 수능 영어의 마무리까지 미리 한번 만들어야 되는 이제 그런 반인 거를 제가 너무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컨셉으로 갈 반 한 반과 한 반은 아니고요. 이제 그런 반을 한 2개 반 정도 뽑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3의 정규반은 고3의 정규반은 마찬가지로 최상위 반 못지않게 좋은 교재로 수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정규반이라고 해서 뭐 영어를 못하는 애들만 들어있느냐?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꼭 의치한수 약이나 뭐 스카이 반이 아니더라도 조금은 좀 편안한 분위기 안에서 꾸준하게 수능 영어를 좀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학생들 흐름 끊김없이 이제 그런 반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N수생반을 제가 이번에 또 개설하려고 하는데 기존에는 이제 N수생과 현역 학생들이 사실 같이 수업을 들었어요. 고3 정규반은. 근데 이번에는 조금 N수생반을 따로 수업을 하는 이유는 이제 N수생들 학생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겪는 여러 가지 부분들의 동기부여도 제가 좀 있고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N수생들이 또 현역 때까지 갔는데 현역 때까지 이제 수능까지 치렀는데 뭔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다르게 티칭을 조금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개 반으로 최상위 반, 그다음에 이제 고3 정규반, 그리고 이제 N수생 반 요렇게 3개 반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리고 오늘 제 영상은 일단 저희 수능 영어 수업에 대한 커리큘럼 소개도 있지만 이제 그게 한 반 정도라고 하면 또 다른 반은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어머니들이실 텐데 일단 수능 영어가 굉장히 요번 연도는 많은 어떤 변화를 겪고 있거든요. 요번 특히 고3은.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모의고사 평가원 6월하고 9월이 너무너무 예년도에 비해서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도 사실 지금 많이 전화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들이 수능 영어가 어려워졌다면서요, 원장님. 이렇게 전화를 대부분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뀐 영어의 흐름이 어떤지 이제 그런 좀 유익한 정보를 좀 같이 나눠드리는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2022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3이죠. 그러니까 2020학년도 서울 주요 대학의 영어 영역의 이제 반영 방법 및 등급별 점수의 이제 변화를 제가 표로 좀 구성해 봤는데 일단은 큰 기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2021년도 학년도에 비해서 이번 2022 학년도 수능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영어의 등급별, 이제 차별화된 점수의 폭이
강화가 됐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주요 대학에서 영어의 영향력이 이제 그에 상응해서 예전도보다는 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수능 영어도 이젠 절대평가니까 영어는 안 해도 돼. 뭐 절대평가니까 영어를 최소화해야 돼. 라는 이제 그런 거는 조금 이제 예전 생각이고, 이제 수능 영어가 어려워졌고, 이제 변별력이 좀 있어지기 때문에 수능 영어를 뭐 제가 그렇다고 국어 수학만큼 하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시대적 흐름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예전같이 절대평가니까 등하시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은 절대 이제 통용이 안 되고, 이제 그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거. 그래서 수능 영어도 체계적으로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됨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보시면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1등급에 2등급에 이제 편차가 0.5점이 깎이게 돼요. 근데 이제 그리고 3등급이 이제 2점이 깎이는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조금 입시가 다른 데하고 조금 다르죠. 이제 서울대는 워낙에 이제 수시로서 아이들이 많이 가기도 하고, 그리고 정시로 간다고 해도 이제 영재고나 과학고나 이런 학생들이 다시 또 리트라이를 다시 해가지고 재수를 해서 가기도 하고, 뭐 여러 변수들이 많아서 특목 학생들도 많고, 그러니까 약간 영재고나 과학고 학생들이 생각보다 영어를 정말 많이 등한시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에 대한 약간 그 어떻게 보면 니드를 좀 반영해서 이제 등급별 점수가 별로 없는 것, 깎이는 게 별로 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 0.5점, 뭐 1.5점, 뭐 2점 깎이는 게 실제 입시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당락을 이렇게 좌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대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연대는 영어 비중이 굉장하고 이제 등급별의 편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진 학교죠. 그래서 이제 1등급과 2등급의 편차가 5점이 깎입니다. 0.5점이 아니고, 이제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거고,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내려가게 되면 7.5점이 무려 깎이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특히 정시 베이스로 정시로 더 준비하는 학생들은 영어가 만약에 뭐 1등급이 안 나왔다. 그러면 이제 연대는 솔직히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다른 과목들은 완전히 월등히 잘해서 그 모든 걸 커버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서는.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는 수능 영어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대가 이제 그 변화를 또 되게 크게 이게 차이를 두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이제 고대가 편차가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1등급에서 이제 2등급으로 갈 때 3점이 깎이게 됩니다. 예전에 이 정도의 폭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고대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연고대를 생각할 때 수능 영어를 그래도 잘 봤어? 그럼 너는 연대를 가고, 수능 영어를 못 봤어? 그럼 너는 이제 고대를 가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고대도 이제 1등급, 2등급 편차가 무려 3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고대 또한 영어를 2등급을 맞아버리면 약간 적신호가 온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서강대는 이제 뭐 등급별로 1점이 깎이는 이제 기조가 예년도하고 이제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균관대는 1등급, 2등급 편차가 3점이 벌어지고, 2등급에서 3등급 편차가 무려 5점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요 대학들의 어떤 영어의 편차가 어떻게 점수화되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제가 조금 표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길 원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번 연도 제가 이제 아까 앞서서 요번 고3 수능 모의고사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 부분이 어느 정도로 어려웠고 어느 정도 수치로 저희가 좀 분석해 볼 수 있는지를 조금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절대평가가 시작된 뒤로 작년까지가 수능을 3번 치렀고요. 이제 요번 다가오는 수능까지 하면은 4번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상대평가는 보통 1등급 비율이 4%죠. 그리고 이제 절대평가 3번을 치르면서 수능 영어 1등급의 비율이 굉장히 왔다 갔다 출렁출렁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못 맞춰서 1등급 비율이 너무 많았고, 이제 그런 변화 기조를 이제 겪고 있다가, 일단 요번 수능 영어는 제가 볼 때는 절대평가 1회로 중에 가장 역대급으로 어려울 거라는 게 너무너무 농후하게 예상이 되고 확실하게 그 정도가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 해 연도에 6구 모의고사는 사실 점수도 중요하지만 수능에 대한 어떤 전조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요번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표 보시다시피 위에 먼저 설명해 드릴까요? 수능 같은 경우 이제 2020학년도, 그러니까 2년 전 수능은 1등급의 비율이 7.4%였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수능은 1등급 비율이 12.6%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2020학년도, 2021학년도 작년까지는 수능형의 EBS라는 것이 직간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보통 우리가 문제를 풀 때 EBS 문제에서 조금 기억이 나서 이제 그거 효과를 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보통 아이들이 체감도가 다르긴 하지만
한 많게는 5개 정도로 EBS 효과로 이제 쉽게 풀었어요. 근데 이제 요번 수능은 다들 아시겠지만 EBS가 70%에서 이제 50% 비중으로 줄었고 직간접에서 이제 거의 간접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거의 EBS가 이제 시험에서 찾아보기 드물다는 거죠. 그리고 요번 6월, 9월 모의고사도 아이들 느끼기에는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운 문제 이렇게로 다가가기 때문에 실제 어떤 기억으로 풀 수 있는 영역은 거의 제로고요. 원 실력으로만 풀어야 되는 이제 그런 입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입시로 바뀐 올해 6월 모의고사가 1등급의 비율이 5.5%예요. 상대평가 4%에 비했을 때 굉장히 근접하죠. 절대평가인데도. 근데 더 고무적인 거는 요번 9월 모의고사는 정확한 데이터가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언론에서 예상하는 거는 4.7%가 예상된다고 얘기를 해요. 상대평가가 영어가 4%가 1등급인데 절대평가로 바뀐 이래로 요번 9월 모의고사는 가장 비율이 적죠. 그래서 4.7%.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그림은 요번 수능은 1등급의 비율이 이거와 이거, 그러니까 6, 9의 중간선점으로 한 5% 정도를 예상을 저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언론 매체나 이제 입시 기관에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상대평가하고 영어가 거의 근접해졌고 90을 넘는다라는 게 상대평가 시절에 이제 96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거와 거의 흡사하게 됐다. 이제 이거를 표로 보셔서 더욱더 이제 아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요번 6월, 9월 모의고사에서 어떻게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어떻게 아이들의 체감도가 지금 굉장히 어려웠는지를 조금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답 문항을 제가 분석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는데 오답 베스트 5를 설명을 한번 해보면 아마 좀 크게 그림을 잡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마 어머니들 대부분 아실 텐데 수능에서 이제 고난도 킬러 문항들이 이제 빈칸 추론, 그다음에 이제 순서 배열, 이제 문장 삽입 이 세 개가 3대 킬러 문항 유형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베스트 5에 보면은 일단 요번 6월 같은 경우는 그 킬러들의 유형도로 이제 다 들어와 있죠. 1, 2, 3, 4, 5위가. 근데 이제 9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조금 한 가지 두드러진 차이점이 순위로는 4위인데 21번이라는 어떤 함축 추론이라는 유형인데 21번은 흔히 말하면 수능 문제 중에서 가장 그래도 최근에 만들어진 유형이에요. 그리고 대입학 유형에 이제 있는 흔히 말하면 원래 쉽게 풀어야 되는 유형 수학으로 치면 중킬러에 해당하는 건데 이 문항이 조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9월 모의고사에서는 네 번째 순위에 21번이라는 함축 추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보실까요? 먼저 6월 모의고사를 보시면 1순위가 36번의 순서 배열에 해당해요. 오답률이 무려 80%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의 학생은 틀렸다는 거죠. 10명 중에 2명 학생은 맞고. 이 순서 배열이라는 거는 원래 보통 모의고사를 보면 빈칸 추론 33번이나 34번이 월등히 보통 오답률의 1위에 많이 들어가요. 근데 순서 배열이 1위 올라갔다는 얘기는 빈칸 추론 말고도 이제 흔히 말하면 킬러 문항 중에 순서 배열, 삽입 이 유형에 대한 접근 방식, 유형별 접근 방식이 굉장히 난이도가 좀 올라와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은 그냥 해석하고 어떤 뭐 추론하는 정도가 아니라 유형에 맞는 스킬 연습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순위에 6월 모의고사에서 2순위에서 봐야 될 그 어떤 요소는 31번이라는 빈칸 추론이 마찬가지로 오답률이 80%에 들어갔어요. 80%. 거의 그러면 이제 1순위, 2순위가 거의 공동순위에 거의 버금갔는데 원래 빈칸 추론이 31에서 34가 나오는데 가장 그중에서 어려운 거는 33, 4번인 거죠. 원래로 치면 33, 4번이 이 정도 순위에 들어와야 되는데 31번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흔히 말하면 수학에서도 요즘 중킬러가 어려지듯이 영어 같은 경우도 킬러 중에서도 약간 중킬러의 이 선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까다로워지다 보니까 애들이 체감하는 거는 이런 문제부터가 확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33, 4번을 가기 전부터 이게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이 31, 2번부터 애들이 영어가 약한 애들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킬러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아마 쉽게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순위의 순서 배열이 또 와 있죠. 그러니까 순서 배열 유형이 1위, 3위에 들어갔었어요. 이번 6월 모의고사는. 그 다음에 이제 9월 거를 보시면은 9월에서는 1위가 79%, 뭐 80%에 버금갑니다. 문장 삽입이라는 이제 흔히 말하는 문장 위치 넣는 건데 이제 이 문제가 가장 1순위였어요. 무려 빈칸 추론보다도. 그러니까 빈칸 추론은 예전보다는 조금 수월해지고 있고 오히려 이제 삽입이나 혹은 순서별까지 스킬로 많이 연습해야 되는 이제 그런 문항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설명해 드릴 부분들은 아마 들으시면서 그러면은 이 순서별과 문장 삽입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는가 이게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아마 퀘스천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서 살짝 이제 학생들이 아니고 어머니들이기 때문에 기본 조금 제가 가볍게만 설명을 해드리면 빈칸 추론이라는 거는 30일에서 이제 34번이 4개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보통은 31, 32가 조금은 쉽고 그 다음에 33, 4가 조금 고난도에 더 고난도로 올라가는 건데 이 빈칸 추론이라는 평가원 기출 모의고사를 수년을 수업하고 수년을 분석하다 보면 일단 제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보이는 거죠. 이 문제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고 이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어떤 알고리즘대로 이 지문을 읽어내려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풀이법의 제안에서 이제 잡힌 거죠. 예를 들면 30일에서 34가 됐던 간에 사실 빈칸 추론의 빈칸이 그 지문 속에 있는 빈칸의 위치가 어떤 패세지 지문 안에서 초입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있는 경우, 그리고 제일 어려운 거는 지문으로 치면은 3분의 2 정도에 뚫려 있는 빈칸 추론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이 평가원의 기출 모의고사는 그 빈칸에 뚫려 있는 위치에 따라서 이 지문을 읽는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즉 그냥 해석해서 맞추는 거 절대 그게 지금 통용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하되 해석은 출발인 거고 어떤 빈칸의 위치에 따라서 어떤 문장들을 중점적으로 읽어야 되고 이 빈칸에 뚫려 있는 부분과 지문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이 키워드가 paraphrasing 어떻게 돼가고 있고 그 다음에 결국 키워드가 결국 정례로 연결이 되고 있는지 예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가 예시에서 반례로 연결되고 있는지 그런저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빈칸 추론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순서별하고 삽입 같은 경우는 해석이 출발이에요. 마찬가지로. 근데 해석이 출발인데 빈칸 추론은 어떤 키워드의 유기적 연결이 굉장히 중요하다면 순서배열은 순서배열대로 말 그대로 시퀀스를 연결하는 어떤 근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grammatical 문법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연결이 약간 semantic으로 의미적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뭐 때로는 뭐 discourse 레벨로 담화 형식으로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어떤 연결의 클루를 보는 안목을 열어야 돼요. 이제 그 어떤 연결 뭐 A, B, C 중에서 B, A, C가 답이다라고 했을 때 B에서 A로 연결되는 어떤 클루의 어떤 근거 그다음에 또 A에서 C로 연결되는 클루의 근거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보고 그리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해져야 되고 굉장히 센시티브해져야 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능숙하게 그 어떤 시퀀스를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유형별 접근을 또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고요. 근데 문장 삽입 같은 경우는 이제 주어진 박스 문장을 보통 학생들이 읽게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읽고 그다음에 밑에 지문에 어디 자리가 하나가 비어 있겠죠. 답은 당연히. 근데 이거를 해석만 가지고 답이 절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또한 마찬가지로 translation. 해석은 출발점에 불과해요. 해석은 당연히 합니다. 근데 해석을 하지만 삽입은 또 삽입만의 유형별 접근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박스 문장 읽고 이 박스 문장 안에서 어떤 삽입스러운 분석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앞에 프리링크로 어떤 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열어야 되고 머릿속에 그 다음에 이 박스 문장의 만의 키워드가 이 뒤로 포스트 링크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어떤 볼 줄 아는 그 안목을 제가 이제 가르쳐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막상 지문을 읽어 내려갈 때 분명히 그 다 정답인 자리가 비어 있을 건데 그 비어 있는 자리 앞뒤 문장에 흘러갈 때 흔히 말하면 제가 애들한테 갭 느낌이라고 하는데 그 갭 느낌을 갭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트레이닝을 제가 시킵니다. 그래서 순서별과 문장 삽입은 유형별 접근에 대한 트레이닝이 굉장히 키포인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저희 이제 플레온 영어학원의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모든 고3 뭐 N수생 수업 이제 제가 다 원장 직강으로 수업을 하게 되고요. 보시면은 이제 프리 예비 고3반 같은 경우는 11월에 1주차부터 해서 11월 동안에 이제 진행되는 반인데 이제 정시로 많이 이제 방향들을 많이 이 시기에는 많이 정하게 되죠. 그래서 수능 영어 수업 이제 그 시작되기 전까지 너무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깝다. 그리고 내신 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내신 영어에 지금 집중도 안 하고 이제 시간이 좀 너무 많기도 하고 뭔가 아쉽고 조금 일찍 시작하고 싶다. 이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약간 프리 예비 고3 과정을 개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요일,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중에서 주 1회를 선택을 하는 거고요. 실제 수업은 저는 모든 고3 수업은
2.5시간, 2시간 반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모금 다 7시 반부터 10시까지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반은 사실 레벨 테스트를 봐서 뭐 이 반에 뽑힌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수능 어떻게 보면 이제 방학 특강이 시작하기 전에 프리 코스로서 조금 미리 시작하고 싶은 학생들 이제 수업을 희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비 고3과 이제 N수생의 수업을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최상위반, 의치한수 약대 이제 스카이 문과 학생들, 그 다음에 이제 정규반, 그리고 이제 N수생반 이렇게 세 개 반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레벨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레벨 테스트를 보는데 제가 다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비단 어떤 점수만 가지고 이거를 반을 나누지 않을 거고요. 틀리더라도 어떤 문제들을 주로 틀렸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아이가 접근했는지까지 제가 분석을 할 겁니다. 그리고 레벨 테스트의 신청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중에 사전 예약으로 보셔야 되고 사전 예약을 하셔야 되고요. 테스트는 모의고사 한 회를 풀세트로 듣기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제 볼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70분의 소요가 되겠고요. 저희가 보통 일요일은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중에서 사전 예약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일이 되게 중요한 건데 등록일은 12월 20일부터 12월 25일까지 수업을 제가 등록을 받겠는데 저는 한 반에 최대 정원을 10명씩만 받게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선착순이고요.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마감에 주의해야 된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강일은 12월 제일 마지막 주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12월 27일부터 이제 12월 31일까지 중에 해당하는 요일에 이제 수업에 개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은 저는 항상 그래요. 고3 어떤 수업은 그 주 중에 제일 마지막 타임에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 7시 반에서 10시까지 2시간 반 수업을 하게 되고 말씀드린 대로 주 1회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중에서 이제 해당하는 요일이 될 거고 이제 그 요일 배정은 아무래도 레벨 테스트를 봐서 그리고 이제 어떤 반에 들어갈지 그런 어떤 반 구성과 이런저런 걸 다 감안해서 요일 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인원은 이제 한 반 수업의 최대 정원이 이제 10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교재를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체 교재로 당연히 수업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이제 크게 교재를 설명할 때는 네 부분으로 설명을 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학원 자체 이제 수능 독해 교재로 말씀을 드리면 평가원과 교육청의 기출 모의고사가 당연히 들어갑니다. 당연히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학원 자체 워크북을 예전에는 없었는데 요번 6월 모의고사부터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기출 모의고사만 가지고 하기엔 이게 아무래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앞에서 오답풀이를 뭐 설명을 자세하게 하면 애들이 고개를 막 다 끄덕끄덕이긴 한데 실제 그거를 애들이 체화하는 정도를 제가 파악하지 않으면 실제 아이들이 얼마큼 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뭔가 이렇게 피부로 느끼기가 조금은 답답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워크북을 좀 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약간 평가원의 기출 모의고사를 약간 학생들이 답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객관식으로 어떤 주관식으로 그 지문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뭐 주제문 뭐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쓰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문제들 학생이 얼마큼 이해했고 그 문제를 어느 정도로 소화했는지를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체 워크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고난도 킬러 문항을 아무래도 빈칸 추론이나 순서 배열이나 문장 삽입이나 그리고 이제 새롭게 요즘 많이 킬러에 들어온 함축 추론 21번 이 네 유형을 조금 집중 공략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는 보통 독해 교재에 보면은 이제 반 정도는 기출 모의고사 그 다음에 이제 반 정도는 이렇게 킬러에 집중을 해요. 예를 들면 뭐 한 주, 요번 주는 빈칸 추론이다. 그러면 빈칸 추론 30문항이 보통 1주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차는 뭐 순서별이다. 그럼 이제 순서별에 이제 문제들이 한 30개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 30개가 들어갈 때는 뭐 평가원, 교육청, 사설 모의고사까지 제가 총 동반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편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어도 궁금하실 텐데, 단어는 당연히 외워야죠. 많이 외울수록 너무너무 좋죠. 많이 외워서 좋은데, 수능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가장 적당한 양이 원래 250개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수능 영어가 어려워지면서 요번 9월 모의고사 뒤부터는 50개를 추가를 해서 1주 단위로 300개씩을 암기를 시킬 겁니다. 이제 300개의 단어를 암기할 수 있는 건 스펠링이 이제 중요한 건 아니죠. 수능 영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글 뜻 중심으로 300개를 돌리기 때문에 충분히 아이들이 기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교재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제 수능의 필수 어휘나 그다음에 수능의 어떤 완성에 필요한 어떤 그런 아주 중요한 단어들. 예전에는 EBS 어휘를 많이 돌렸거든요. 근데 이제 EBS에 국한될 필요가 전혀 없고 이제 EBS보다는 오히려 수능 영어에 조금 더 기출 자체에 집중해야 되는 이제 그런 기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약간 수능 필수 그다음에 이제 수능의 완성에 필요한 어휘책을 7권 정도로 지금 편집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체 워크북 자체 저희 학원 단어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주 단위로 300개를 외우고 300개를 모두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한글뜻 중심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체 워크북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면 일단은 크게 3가지 메인 포인트인데요. 이제 첫 번째는 고난도 기출. 흔히 말하면 이제 고난도 빈칸 추론, 킬러 문항들, 순서 배열, 삽입. 이 3가지를 조금 집중 공격하는, 공격이라 좀 그러네요. 집중적으로 뭔가 학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교재입니다. 저희가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유일무이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걸 심층 분석하게 되는데 이제 세 번째가 또 되게 중요해요. 이게 객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서술형으로 뭐 학생들이 답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답 쓴 것에 대해서 첨삭이 되게 중요한 거죠. 이 학생이 맞게 썼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 숙제한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주기적으로 걷어서 회수를 해가지고 1대1로 결국 첨삭을 받게 됐고 그 틀린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만약에 빈칸 추론 지문을 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만약에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보통의 수능 기출 문제는 그냥 지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1, 2, 3, 4, 5번이라는 객관식 선지 안에서 답을 고르게 되어 있죠. 그러면 때로는 이제 뭐 2번이 답이라고 했을 때 다른 선지들이 너무나 답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소거법을 하다 보면 그냥 2번이 답이 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게 돼요. 실제 그 2번이 답이라는 걸 알기보다는 때로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지향하고 제대로 조금 이해해보자는 것을 더 지향하기 위해서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지문에서 알아야 될 단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정리해준 이유는 학생들이 워크북을 숙제할 때 너무 또 시간이 뺏기면 아이들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어를 정리를 미리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4가지의 태스크를 답을 쓰게 됩니다. 첫 번째 퀘스천에는 이 지문에서 토픽 센텐스 즉 주제문 학생들이 직접 찾아서 미조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제문을 직접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문에서 필요한 해석을 확인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요 문장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이 그 해석을 채점하다 보면 이 학생이 이제 구문 수준이 지금 구문력이 지금 많이 심각한지 아니면 구문력은 괜찮은데 뭔가 어떤 그런 유기적인 해석에서 조금 매끄럽지 못한지 뭐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주제문 안에서 이 글에서 가장 강조를 하는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 그 키워드를 찾아서 네모 표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영어 지문이라는 건 키워드가 한번 나오면 그 키워드를 결국 반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paraphrasing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paraphrasing 되는 부분들을 학생들이 직접 노티스하고 직접 그 학생들이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연결을 찾아서 표시를 시각적으로 해 두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이 빈칸 추론의 답을 체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답을 반영해서 빈칸 추론에 있는 문장 어차피 그 문장이 타픽 문장이거나 아니면 타픽 문장과 버금가는 아주 핵심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장을 해석을 직접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4가지의 태스크를 가지고 학생들은 쭉 서술형으로 답을 쓰게 되고 근데 이거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애들이 객관식에 익숙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시간이 조금 걸려요. 처음에는. 근데 하다 보면 애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거를 자기들이 이걸 과정을 통해서 체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줘가지고 제가 예상했던 거하고 지금 이게 뭔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그래서 되게 만족스러웠고 요번 예비 고3에 제가 10분 이거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관리 시스템인데요. 일단은 크게 3가지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숙제인데 이제 가끔 제가 가장 황당한 전화를 받을 때가 여기는 영어 숙제를 해와야 되나요? 숙제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강사로서.
그러면 그 질문의 이면에는 그러면 수능 영어의 숙제를 안 하는 학원도 있다는 얘기죠. 그냥 그래도 그냥 무마가 되는 그리고 그런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는 얘기인데 절대 이제 그 마인드로는 안 되십니다. 수능 영어라는 공부의 비중이 다른 뭐 수학이나 영어만큼은 수학이나 국어만큼은 아니겠지만 확실하게 수능 영어 공부 비중이 들어가야 되고 숙제 시간이 반드시 확보가 돼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숙제가 정확하게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숙제에 대한 완성도에 대한 체크를 제가 아주 세부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숙제 완성도, 독해, 그다음 워크북, 그다음에 단어 테스트. 이제 이거를 어느 정도로 완성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매주 단위로 문자 전송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한 달에 한 번 주로 이제 그 달의 마지막 주차에 실전 테스트를 진행을 해요. 그러면 이제 실전 테스트는 한 달 동안 학생들이 이제 배워오면서 어느 정도로 성취도가 지금 상상되고 있는지 이제 그거를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점수, 그다음에 이제 우리 플레온 안에서 지금 수능 영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의 어떤 등수, 이제 그거를 주는 이유는 스트레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겨울방학이라는 두 달이 굉장히 중요한데 약간 3월부터는 이제 모의고사를 이제 보기 시작하니까 어차피 좀 아이들이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데 방학 때 이 중요한 달에 뭔가 하고는 있는데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성장되고 있는지를 부모님도 아셔야 되고 애들도 알아야 되고 가르치는 선생님도 그걸 알아야 돼요. 이제 그래서 약간 등수를 조금 정확하게 표시를 합니다. 예, 그렇게 되고 이제 등급도 표시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소규모 수업인 만큼 중간에 이제 수업을 잘 따라오는 학생들도 있고 때로는 뭐 가끔 보면은 영어 수업이 힘들어서라기보다는 이제 수학이 오히려 힘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도미노로 영어까지 오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필요시에는 제가 수시로 개인 상담을 적극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서 저희 2022학년도 그죠? 2022학년도 이제 다가올 아니죠. 죄송합니다. 2022학년도가 아니라 지금 현재 고2, 즉 예비 고3 같은 경우는 2023학년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의 요번 수능 영어,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부분은 겨울방학 때 해야 될 부분을 제가 조금 미리 설명을 해드린 거고, 그리고 내년 3월 달이 된다고 해도 사실 이 어떤 커리큘럼에서 큰 변화는 없을 거고, 이 커리큘럼이 이제 쭉 1년간 진행이 될 겁니다. 예, 일단은 이해가 되셨을 거고 제가 전화번호 저기 남겨드렸기 때문에 일단 뭐든지 뭐 저희 커리큘럼에 대해서든 아니면 아이 현재 상태 영어 상태에 대해서든 뭐 수능 영어 혹은 뭐 수능을 준비하는 어떤 이런저런 준비사항이라든지 어떤 퀘션이든 일단 조금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학원에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감사합니다.